예, 반갑습니다. 산림기사, 산림기사 중에 산림보호학 1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보호학이요. 우리가 이제 산림이나 그 식물학을 공부하실 때요. 나무 포함해서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다른 점, 동물들하고. 예. 식물이나 나무들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 있죠. 한 자리에서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동하지 않는다. 예. 이동하지 않고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나 병해충에 대해서 외부 환경이나 병해충에 대해서 피해를 입게 되죠. 영향을 미치고요.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향을 받는다. 근데 우리가 하면서 저도 이제 식물학 공부하면서 가장 처음에 어떤 차이점이 뭔가 그것을 모르고 지냈어요. 근데 식물이나 나무들은 고정되어 있고 이동하지 않는다. 이런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식물학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외부 환경이나 병해충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식물은 그러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외부 환경이나 병해충에 대해서 봤는데요. 식물학 산림보호학 한번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목차를 보면은 크게 일반 재해, 외부 환경이겠죠. 외부 환경, 예. 수목병, 산림해충, 그리고 농약, 예. 우리가 산림보호학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들이 예. 다양한 영향을 받는데요.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데 산림보호학 같은 경우는 이러한 요소들의 원인을 밝히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알아가는 과정이다. 원인을 알면은 우리가 해결책을 조금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보호학을 이런 외부 환경이나 병이나 해충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무역이나 교역량이 늘어나죠. 교역량이 많단 말이에요. 무역이나 교역량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병해충이나 해충이 함께 묻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교통이 빨라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병해충의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온난화 문제도 있고요. 예.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하죠.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무가 수세가 쇠약해진단 말이에요. 약해진단 말이에요. 나무들이 약해지게 되면은 병해충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건강한 나무로 자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교역이나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외국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방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예. 산림권에 대해서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산림보호학에서 일반 재해, 수목병, 산림해충, 농약 이런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이런 목차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보겠습니다. 예, 산림보호학 일반 피해, 일반 피해, 산림보호에서 일반 피해, 예, 인위적인 피해, 산림화재. 오늘날에 한번 볼까요? 오늘 그 등산객 수가 많아졌죠? 예전보다요. 등산객이 많아지고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전제품, 그래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전기용품들도 많아지고, 전기용품 같은 경우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화재를 유발할 수가 있죠? 화재를 유발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림에 그 산에 불이 날 개연성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 화재요. 산불의 피해. 우선 이제 그 나무의 피해가 있겠고요. 임목의 피해, 땅의 피해, 임지, 그리고 임지 이외의 피해.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나눌 수가 있죠. 예. 나무의 피해, 요거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가장 이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실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치사 온도가 가끔 나옵니다. 치사 온도는 52도씨 부근에서 시작되어 65도씨 부근에서 순식간에 고사한다. 예. 우리가 이제 무기물하고 유기물하고 구분할 때, 유기물하고 무기물 구분할 때, 유기물은 불에 타는 거, 무기물은 불에 안 타는 거, 불에 안 탄단 말이에요. 예. 유기물들은 불에 탑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치사 온도가 이제 52도시라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생물이 성장하고 발육하려면은 다양한 단백질, 효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이것들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예. 이런 정도에서는 단백질 변성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나무들이 죽거나 죽게 되죠. 예. 그래서 온도가, 예. 치사 온도가 52도씨 부근에서 시작되어 65도씨 부근에서 고사한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잇목의 피해 중에서요. 이건 나중에 이제 병리학 시간에도 좀 나올 건데요. 리지나 뿌리썩은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지나 뿌리썩은병. 예. 여기 포자는 뭐냐면은 파상땅 해파리버섯이라고 합니다. 해파리버섯. 예. 요 포자는 고온에서 발화가 됩니다. 고온에서요. 예. 고온에서 발화가 돼서 그 소나무 같은 경우 뿌리를 가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나무를 죽이게 됩니다. 예. 요 리지나 뿌리 썩은 병, 요거는 그 산불이 난 자리에서만 발화가 됩니다. 예. 요런 잇목에 피해가 있습니다. 요 리지나 뿌리 썩은 병은 병리학 시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지의 피해. 임지의 피해도 한번 낙엽이 타면서 땅에 이제 교란이 되거든요. 생태가 다 씻겨 내려가고 빗물이 저장이 안 되고 그 내용입니다. 임지의 피해.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토양 부식질 소실이죠. 예. 그리고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이 불량해진다. 비가 와서 다 그 낙엽층이 없으니까 비가 한번 오게 되면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이 불량해지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임시 이외의 피해. 예. 한번 보겠습니다. 뭐, 요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산불에 의한 토양 피해 양상이요. 예. 토양 공급률 감소. 예. 유효 광물질 유실. 예. 지하 저수 기능 감소. 예. 토양 피해 양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표수가 좀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그 빗물이 머물러야 되는데 쓸고 내려가죠. 예. 요 내용이요. 이런 그 토양 피해 양상이 있습니다. 예. 산불의 원인. 아까 뭐라 그랬죠? 한번 그 산불의 원인, 발생 예방이 가능한 화재의 원인, 예방이 가능한 화재의 원인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발생 예방이 불가능한 화재의 원인, 낙뢰나 수목 간의 마찰 이런 뜻이 있을 거고요. 최근에 건조일서 증가 이런 거는 이제 요 큰 앞에 타이틀만 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산불의 원인이요. 예. 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어려운 내용이 없죠? 그리고 산불의 발생 시기. 이게 당연한 얘기 같아요. 예. 관계 습도가 낮은 3, 4, 5월. 전국적으로는 4월 초순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예.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철에는 산행 인구 증가로 인해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내용이 없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요 부분은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산림 기사 따는 목적이 한 70점만 넘으면 되니까 너무 자세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산불의 종류요. 산불의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우선 그 요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수관이요. 요 관자하고 여기 수간이요. 요 내용이 뭐냐면은 나무가 있으면은 요 부분을 수간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요 부분을 수관, 수관이요. 그리고 요 위에 낙엽층 부분들을 지표, 요 아래 이제 부식층이라 그러죠. 부식층을 지중. 이렇게 수관, 지표, 지증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관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수관화, 나무의 윗부분에 불이 붙어 연속해서 수관을 태워 나가는 불로. 관자 꼭 이해해 주세요. 이거 가끔 수관하고 수간하고 헷갈릴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에 요거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수관화가 요 산불 중에 가장 피해를 주며 한번 발생하면 지나기 어렵다. 요 내용이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수관화가요. 그리고 요 내용이 이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V자 모양으로 번져나간다. 그리고 활력수림보단 침엽수림에서 잘 발생하며 그 내용이 가끔 나오고요. 수간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그 교재에 줄을 요 부분, 제가 줄 치는 부분 따라해서 줄을 좀 쳐 주시고요. 수간화, 요 간자 꼭 이해해 주시고요. 나무의 줄기가 연소하는 것으로
지표화에 의하거나 늙은 나무 또는 줄기의 속이 빈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예. 요 내용 수관화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표화. 요거 가장 일반적인 불입니다. 지표화가요. 예. 땅에 낙엽층 타는 거죠. 예. 임야에 퇴적된 건초 등의 지피물이 연소하거나 등산객의 부지로 발생하는 초기 단계의 불로 가장 흔하게 일어난다. 가장 흔하게 일어난다. 예. 지표화요. 예. 그리고 여기서 요 내용이요. 지표화가 유령림 내에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수관화를 유발시켜 전멸하게 되나 장령님이나 누령님은 잘 고사하지 않는다. 요 내용이 뭐냐면은 유령님이요. 유령님이라는 게 뭐냐면 어린 나무들입니다. 여기 이제 초본들이 이렇게 있고요. 나무들이 작은 나무들입니다. 어린 나무들. 예. 여기서 화재가 나게 되면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장령님이고요. 이것이 이제 유령님이라 그럽니다. 유령님, 장령, 키가 크고, 예. 그래서 지표화가 유령님 내에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요 나무에 불이 붙겠죠. 예. 수관화를 유발시켜 전멸하게 되나 장령님이나 노령님은 잘 고사하지 않는다.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 산불에서는요. 예. 예. 그리고 지중하라는 거, 부식층이 타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랭한 고산지대나 낙엽이 분해되지 못하고 깊게 쌓여있는 고위도 지방에서는 지하의 이탄질 또는 연소하기 쉬운 유기 태적물이 연소하는 불로 한번 붙으면 오랫동안 연소한다. 이 낙엽층 밑으로 불이 붙는 거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도 않고 한번 붙으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렇게 지중화가 시험에 나온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드물다. 네. 예전하고 다르게 산불이 예전에는 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낙엽을 채취해서 연료로 많이 쓰였죠. 근데 지금은 낙엽이나 나무들로 연료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 유기물 축척이 많습니다. 유기물 축척이 많아졌다. 예, 유기물 축척이 많아졌다는 거 뭐냐면은 한번 불이 붙으면은 대형 화재로 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 그런 뜻이겠죠. 예. 요 산불 원인이요. 요즘은 한번 산불이 나면은 대형으로 번집니다. 예,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 내용도 잠깐 좀 봐주시고요. 네. 요것도 가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산불의 원리요. 연소의 3요소. 연료, 열, 공기. 예. 공중습도 60% 이하에서 쉽게 불이 붙음. 예. 연료하고 열하고 공기라는 거. 예. 어쩌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 부분입니다. 산불의 발생 요소 중에 수종, 나무의 종류죠. 양수가 음수보다 인분의 폐쇄가 덜하고 하층식생도 많으며 일지량도 많아 건조되기 쉽고 위험성은 높다. 당연한 얘기겠죠. 음수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은 지역에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물하고 불은 상극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양수가 화재 위험성이 더 크다. 예. 대부분 양수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소나무 같은 거겠죠? 예. 대표적인 양수입니다. 양수. 예. 활엽수 같은 경우 음수가 많죠? 예. 보겠습니다. 양수가 불의 화재 위험성이 더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침엽수는 수질을 갖고 있어 발열량이 많기 때문에 산불 피해 시 고사되거나 재질의 손상을 크게 받는다. 침엽수는요. 송진이죠. 네. 송진은 불에 잘 탑니다. 네. 또 하나는 침엽수 같은 게 침엽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침엽수들은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밑에까지들을요. 이렇게 자라면서 밑에 가지가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여기 가지에 붙어 있거나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밑에 가지가 화재에 위험합니다. 화재 시에 불에 잘 타게 됩니다. 밑에 가지들이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침엽수 같은 경우요. 요거요. 침엽수는 크게 받는다. 그리고 활엽수 중에서는 상록수가 낙엽수보다 불에 강하다. 상록수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푸르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수분을 많이 갖고 함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낙엽수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낙엽수들은 가을철 되면요 나뭇잎들이 떨어지죠. 나뭇잎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나뭇잎들이 떨어지면은 그 증산작용이 일어나겠어요? 증산작용이 일어나질 않는다고요. 요 밑으로부터 물이 이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나뭇잎이 없으면요. 그럼 여기가 건조하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록수가 낙엽수보다 불에 강하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요 내용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요. 낙엽, 활엽수 중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은 코르크층이 있어 두꺼운 수피를 가지고 있어 불에 강하고 특히 산불 피해 후 맹활력이 강하다. 굴참나무 보신 분 계시죠? 아시죠? 전부 다 굴참나무. 수피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코르크층이. 그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래서 소방관들도 화재 진화할 때 두꺼운 방화복을 입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두꺼운 수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에 강하고 맹활력이 강하다. 그래서 낙엽, 활엽수 중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은 불에 강하다. 요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시험이 출제된다 그러면은 요 내용입니다. 수목의 내화력, 요것이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게 되거든요. 침엽수 중에서는 이제 은행나무, 낙엽성 정도, 요거 두 개 정도는 외워두시고요. 약한 수정은 뭐 말씀드렸죠. 소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요거는 수지들이 있으니까 송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불에 약하게 되고요. 낙엽, 활엽수 중에서는 굴참나무 말씀드렸죠. 이거는 콜크층이 있어가지고 불에 강하다 그랬죠. 요 정도 알아두시고 요 중에 여기서 요거 아카시나무, 벚나무, 능수버들, 벼거들 요것들은 수피들이 얇아요. 벚나무 아시죠? 수피가 굉장히 얇죠. 아카시나무, 벚나무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소나무, 해송, 삼나무 이것들은 약하고요. 가끔 요 농나무도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상록, 활엽수 중에서요. 요 정도만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아실 내용이에요. 굴참나무, 상수리나무는 수피가 두껍잖아요, 그죠? 요거 벚나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피가 좀 얇고요. 소나무나 해송 같은 경우는 이제 해송이 뭐냐면 이제 바다에 사는 소나무죠. 바닷가 근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송진이 있으니까 불에 약하게 되고요. 요 것들이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요 수종들이요. 그리고 요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밑줄 그어놓고요. 20년생 이하의 유령님은 연소하기 쉬운 잡초류가 많고 수고가 낮아 산불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전소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외림은 대부분 활력 수이므로 침엽수보다 연소하는 일이 없고 맹활력이 강하므로 피해가 적다. 활력수들이요 침엽수보다. 예. 또 단순님과 동요림이 혼요림보다 일용림보다 산불 위험성이 많으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나무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침엽수나 활력수 이렇게 섞여 있는 혼요림 같은 경우가 화재에 좀 강하겠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 택벌림에서는 이제 산림의 울패가 파괴되면 잡초의 침입과 건조로 인하여 화재가 일어날 위험성이 많으며 특히 택발 후 3, 4년은 가장 위험하다. 예.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것도 가끔 한번 가끔씩 나올 수가 있거든요. 상대 습도 25도씨 이하에서 잘 발생한다. 예. 25%, 상대 습도 25%에 의해서 발생한다. 예. 그 내용도 가끔 나오고요. 요 산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종이 있지 않습니까? 수종하고 산불 종류,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공무원 준비하실 분들은 좀 읽어봐 주시고요. 기사 시험 보실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내용도요. 이제 밤에는 온도가 하강하면서 상대 습도가 높아져 가연물이 습해짐으로 산불이 점차 약화되고, 낮에는 온도가 상승하면서 상대 습도가 낮아져 산불이 점차 강렬해진다. 이런 부분은 그냥 상식적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읽어만 봐 주시고요. 예. 너무 자세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왕도 마찬가지고요. 경사가 심하면 산불 속도가 빨라진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예. 산불 경보,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 요 산불에서는 그 내용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 부분들은 산림 기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요 나머지 부분들. 예. 나머지 부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너무 자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방화선 문제도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냥 요 내용도 예.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실 때 기사 공부하실 때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대충 빠르게 읽어보시고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산불, 특히 이제 산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강조한 부분들이 있죠. 그 내용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산림보호. 예. 이런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요. 예. 그러면은 산림 화재는 예. 여기까지거든요. 산림 화재가. 예. 다시 한번 요 1차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산림에 4종류가 있다 그랬죠? 4가지요. 예. 화재 종류요. 산림 화재. 수관화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수간, 예. 지표, 지중,
예.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예. 수관은 나무의 상층부가 타는 거, 여기는 줄기가 타는 거, 여기는 낙엽층이 타는 거, 여기는 낙엽층 밑에 부식층이 타는 거. 예. 그거 하고요. 그 내화성 있는, 예를 들어서 침엽수린 같은 경우는 불에 잘 탄다. 그래서 상록수 같은 경우는 불에 좀 덜 탄다. 굴참나무 같이 수피가 두꺼운 것들은 내화성이 좀 강하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산림보호학 1차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